대구 서구에서 각종 환경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의 미온적인 대처가 불안감을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수시장 부진과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대구 지역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기업 투자 위축은 고용 부진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 촉진 정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화됐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 표정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서구엔 분뇨 처리장을 비롯해 각종 환경 기초시설들이 밀집해 있어 주민들은 매일 악취에 시달려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서구의 각종 환경 사고마저 잇따라 일어나면서 주민들이 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의 미온적인 대처가 이 불안감을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대구 서구 평리동을 중심으로 주민들은 부탄가스와 비슷한 냄새가 난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냄새는 서구 전체로 점점 퍼졌고 119와 서구청에는 가스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50여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막 제가 당직실에 전화하고 119에 전화하니까 앞전에 신고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이 부탄 도시에 동네에 부탄가스 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119 당직실에서도 119가 출동했다 그러고 119도 전화해 보니까 이제 출동을 해서 이제 정리 중이라 하고 이거 어이가 없는 거죠. 이 동네 안 그래도 악취나 수질에 민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많죠. 왜냐면 도시가스가 퍼지면 와 이거 왜냐면 또 가스 폭발한 거 아니냐, 가스가 새는 거 아니냐. 알고 보니 서구의 한 가스 정제 플랜트 업체에서 100리터 정도의 부취제가 누출됐던 겁니다. 부취제는 가스가 누출됐는지 여부를 냄새로 감지할 수 있도록 첨가하는 물질로 인체에는 무해하다고는 하나 많이 마시면 두통이나 구토 증상을 동반합니다. 소방당국은 사고가 일어난 지 40여 분 만에 부취제 누출 차단을 확인했습니다. 서구에 일어난 환경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대구 염색공단 인근 배수관로에서는 보라색 폐수가 4시간 넘게 유입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구청은 당시 시료도 채취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염색공단에서는 유해 화학 물질인 황산가스가 누출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황색 연기가 대기 중으로 퍼져나가면서 주민들은 큰 불안감을 호소했지만 서구청은 재난 문자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부취제 누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체에 무해한 물질인데다 이번 사고는 문자를 보낼 요건에 맞지 않았다는 게 서구청의 설명입니다. 재난 문자 운영 지침이 행정 안전 지침이 있어요. 그 안에 속하지가 않았어요. 현장 나가고 대치가 30분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끝나고 난 뒤에 문자를 보내는 거는 오히려 이렇게 무해하다고 이렇게 판단돼가지고 본인에도 혼란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재난 문자나 안전 문자 보내는 조건도 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보내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사람이 가스 유출 유입돼가지고 다 쓰러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문자 그때서야 안전 문자 보낼 거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진짜 답답한 심정이지. 서구청의 안일한 대처가 사안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같이 회의는 하고 매뉴얼 작성, 단속 강화,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천천히도 구청이 매뉴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매우 미흡하다. 구청으로서의 진짜 주민이 구청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 주민들은 분뇨 처리장 등에서 나오는 악취에 이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 환경사고에 대한 두려움마저 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대통령 탄핵 정국 등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얼어붙고 있는데요.
대구상공회의소의 기업 투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27%만 올해 투자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내수 부진에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탄핵 정국 등으로 경제 전망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212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투자 동향 조사를 한 결과 올해 투자 계획에 대해 고작 27.4%만이 투자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투자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내수시장 부진 55%, 국내외 경제 전망 불확실 52.3%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올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46.6%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전년 대비 증가 36.2%, 전년 대비 감소 17.2%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시기로는 상반기 75.8%가 집중될 것으로 나타났고, 투자 분야는 생산설비 교체 및 확충이 56.9%로 가장 많았습니다. 투자 애로 요인으로는 시장 불확실성 및 수요 감소라는 응답이 71.2%로 가장 많았고, 자금 조달 애로라는 응답도 48.1%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는 금융권 대출 금리 인하 59.9%, 보조금 및 보증 확대 52.4%, 투자 세제 혜택 49.1% 등 정책 금융 지원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위축은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저하, 고용 불안 등 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대구상인은 투자는 기업 성장과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로 장기적으로는 생존과 직결된다며 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화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총 86개 선거구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데 투표는 다음 달 5일 전국 동시로 진행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 등록 첫날, 대구의 한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접수처가 분주합니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후보자와 후보 측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번 선거는 새마을금고가 있는 각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전국 동시 선거로 진행됩니다. 이전까지는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실시해왔지만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관할 구시군 선관위가 의무 위탁을 받아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동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화됐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총 86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선출됩니다. 42개 금고는 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나머지 44개 금고는 대의원 간선제로 선거가 이뤄집니다. 대구에서는 총 21만여 명이 이번 선거에 참여합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0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자는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금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기간 중 명부에 누락이나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금고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열람과 이의 신청을 거쳐 오는 23일 확정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대구 서구가 올해를 인구 증가의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41개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 638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 육아 환경 조성, 정주 여건 개선 등 인구 증가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전인 지난 1995년 대구 서구의 인구는 34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제를 이끌어온 섬유 산업의 쇠퇴와 더불어 발전은 더디게 진행됐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16만 3천여 명으로 30년 전에 비해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대비 취업 상황은 열악해 단순 노무 종사자 비중은 21.5%로 대구 9개 구군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을 비롯해 각종 문화시설과
주민 1명당 도시공원 면적 등 각종 지표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재건축이 안 되니까 조금 낙후가 더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인구가 증가하고 또 뭐 재개발 재건축도 뭐 활성화돼 가지고 또 모든 게 더 발전적으로. 그러나 지난해 말 개통한 대구권 광역철도의 주요 정차역인 서대구역과 함께 각종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으로 서구는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이에 발맞춰 올해를 인구 증가의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총 41개에 달하는 인구 관련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인구 감소 위기 대응센터 전문가의 조언과 지난해 실시된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우선 청년 인구 유입과 생활 인구 증가를 위한 일자리 사업 발굴에 집중합니다. 이현동 농산물 비축 기지에는 취업, 진로 상담과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거점 공간을 마련합니다. 섬유 패션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6개 사업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아이봄 키즈 카페와 장난감 도서관 건립 등 출산과 보육, 교육 대책의 20개 사업, 와룡산 숲하늘 쉼터 등 각종 정주 여건 개선 사업 14개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총 41개 사업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 소멸 기금을 포함해 총 사업비 638억 원이 투입됩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심화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과 고민을 함께하고 30, 40대 젊은 부부들의 신축 아파트 유입과 늘어나는 고령층 인구 관리 등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서구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사업들을 현재 전국에 있는 인구 감소 지역은 대구 서구를 포함해 총 89곳. 서구는 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인구 증가에 튼튼한 기반을 조성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매년 우리나라로 어마어마한 양의 외국산 농산물이 밀반입되는데요. 이렇게 압수된 농산물들은 지금까지 비용을 들여 폐기 처리해 왔습니다. 인천 세관에서 압수된 농산물 가운데 야생동물의 먹이로 활용될 만한 것들을 시민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마다 초록색 가방을 들고 줄지어 바쁜 걸음을 재촉합니다. 양손에 가득 든 것은 녹두와 땅콩. 야생동물이 지나다닐 만한 곳에 넉넉히 뿌려둡니다. 이렇게 먹이로 활용되는 곡물들은 모두 세관에 압수됐던 것들입니다. 지난해 2월 경기도 평택에서 적발된 중국산 서리태를 비롯해 각종 곡물류가 밀반입되면서 세관에 전량 압수됐습니다. 세관은 그동안 이렇게 압수된 농산물을 비용을 들여 폐기 처리해왔습니다. 폐기하는 데 드는 비용은 1톤당 30만 원. 그런데 올해부터 압수된 농산물 가운데 곡물류의 경우 야생동물의 먹이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압수된 곡물을 야생동물 먹이로 활용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세관은 서리태, 녹두 등 곡물 10톤가량을 5개 시민사회단체에 나누어 기부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기부된 곡물을 여러 번에 나누어 야생동물이 서식할 만한 곳에 뿌려둡니다. 겨울철엔 특히 먹이를 구하기 힘든데 이번 세관의 기부로 야생동물 먹이 걱정은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먹이 구하기가 어렵고 또 저희들이 먹이를 또 구해서 주기가 어려워요. 근데 인천세관에서 그래도 그 먹이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편안하게 여러 차례 줄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훨씬 저희가 줄 수 있다는 그 행복감이 크죠. 인천세관은 올해를 시작으로 가능한 압수물품을 선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야생동물들의 겨울나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세관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들을 계속 발전시켜서 이 야생동물들이 좋아하는 땅콩 또는 서리태 등에 집중해서 좀 먹이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은 또 압수된 농산물이 인천에서 활용하고도 남을 경우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에 기부하는 방법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겐 무료 급식소만큼 소중한 공간이 없습니다.
매서운 한파에도 밥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몇 시간씩이나 긴 줄을 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많은 발길에도 불구하고 문 닫는 무료 급식소가 늘고 있습니다. 물가는 고공행진하는 반면 후원금은 크게 줄어든 영향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오전 11시. 배식이 시작되려면 아직 1시간이나 남았지만 무료 급식소 앞은 이미 수백 미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점심 한 끼 해결하기 위해 한파에 칼바람도 마다하지 않고 몇 시간이나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10시대가 오면 사람이 그리 많아요. 10시대가 와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그러면 12시 되면 이제 밥을 먹고 그래 나가는 게.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입니다. 좋은 일 하지. 좋은 일 하고 숟가락도 금방 씻어주고 그래. 좋은 일 많이 해. 남한 사람들이 밥 사 먹으려고 하면 그렇고 근데 이래 해주니까 얼마나 운동도 하고. 이곳 무료 급식소를 찾는 이들은 적으면 하루 800명, 많을 때는 1000명이 넘습니다.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900명, 1000명 가까이 될 물량을 일단은 가져와서 이제 상황을 봐서 조금 이제 주루키도 하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료 급식소는 말 못할 고충이 많습니다. 식수 인원을 맞추기 위해 점심 한 끼에 투입되는 쌀만 최소 20kg짜리 6포, 총 120kg이 들어갑니다. 물가는 오를 대로 올랐고 지난해에 비해서도 후원이 30% 정도 크게 줄었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쭉 한 20년 넘어 해오다 보니까 지금이 딱 보릿고개 비슷합니다. 원래 12월까지는 뭐 행사도 많고 무료 돕기라든가 많이 하는데 1, 2, 3월까지는 행사도 없고 후원도 줄고 봄철 되면은 이 식수 인원은 많고 그래서 요때가 지금 최고 어려울 때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만 해도 대구 지역 무료 급식소는 10곳이나 줄었고 현재 26곳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따뜻한 밥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무료 급식소. 한파에 후원까지 줄면서 무료 급식소의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서구가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노후된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한 대당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달서구는 올해 총 2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총 400대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방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하며 세입자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달성군 의회가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서도원 달성군 의회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7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 점포 수를 확대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디지털 시대에 맞춰 모바일 상품권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경북문화재단과 캄보디아 왕립예술대학교가 문화교류 협력에 나섭니다. 최종수 경북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원장은 최근 캄보디아 왕립예술대학교 행 소파디 총장과 만나 문화예술교류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 교육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대학 관계자들과 지원 방안도 협의했습니다. 1917년 설립된 캄보디아 왕립예술대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경상북도는 지난 2023년 이 대학이 추진한 캄보디아 국가 음원 제작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달서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달수 다리단을 운영합니다. 달수단은 1인 가구의 생활 불편을 해결하고 다리단은 치매 예방과 인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달성구는 생활문화 동호회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할 동호회를 모집합니다. 5명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되고
달성군에 거점을 둔 동호회가 대상이며 총 35팀이 선정돼 컨설팅과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대구국제사격장에서 44명의 사격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지훈련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대구국제사격장은 국내 최고의 사격장 시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용 헬스장과 복합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최적의 전지훈련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구 평리 3동 행정복지센터에 650제곱미터 규모의 키즈카페와 장난감 도서관이 개소했습니다.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휴관합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적합한 장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